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머니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금으로 증여 상속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세청은 그걸 정말 모를까? 입니다. 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10년 전에 1kg 골드바가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5천이 넘습니다. 누가 보면 부동산보다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안전한 자산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금이 최근에는 증여상속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금으로 자산을 넘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더 큰 폭탄이 될까요? 일부 골드바에 빠진 아버지들. 80대 박모 씨는 자산 수십억 원을 가진 은퇴자입니다. 그는 최근 2년 동안 현금을 조금씩 인출해서 총 5kg의 골드바를 모았습니다. 시가 약 7억 5천만 원.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걸 아들에게 몰래 넘기면 상속세도 없고 기록도 안 남고 좋겠지.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박 씨는 몰랐습니다. 그가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그 기록이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2부 왜 사람들은 금에 끌릴까? 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1. 현물이라서 추적이 어렵다. 금융계좌에 남지 않고 증여해도 입증이 어렵다는 착각. 2. 세금이 없다. 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4천만 원의 산 금을 지금 1억 5천에 팔아도 세금이 0원입니다. 반면 같은 이익을 부동산에서 냈다면 양도세만 35% 이상. 3. 자녀에게 몰래 주기 쉽다. 자녀에게 계좌이체 없이 손에 쥐어주는 게 가능하죠. 4. 현금보다 들고 다니기 쉬우면서도 고가. 백지금 하나가 1천만 원 가까이 하니까 5개만 주면 5천만 원입니다. 이동도 쉽고 숨기기도 쉽죠. 그래서 몰래 주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3부 국세청이 절대 모른다고요? 자, 본격적으로 경고 들어갑니다. 국세청이 금거래를 모르고 있다? 오산입니다. 국세청은 골드바를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금 매입 보유 출금 행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나옵니다. 추정상속 재산. 4부 추정상속 재산이란 무엇인가? 이건 국세청의 핵심 무기입니다. 상속세법 제14조에 따르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고액 현금 인출 또는 재산 처분 후 사용처 불명 시 그 재산은 상속한 걸로 간주합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처분, 사망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처분, 그리고 사용처를 소명 못하면 그게 상속 재산입니다. 즉, 내가 죽기 전에 ATM에서 5억을 찾았다. 그런데 뭘 샀는지 증빙이 없다. 상속세 대상. 박 씨는 이 조건을 딱 맞췄죠. 2년간 OKG 골드다. 현금 출금 기록은 다 남았고 그걸 어디다 썼는지는 증빙이 없습니다. 5부 FIU 그림자 감시자. 여기서 또 하나 무서운 기관 등장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흔히 FIU라고 부릅니다.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 반복적 현금 거래, 수상한 패턴. 이런 게 발생하면 FIU는 자동으로 거래를 포착하고 국세청에 이상 거래 의심자 통보를 합니다. 박 씨처럼 반복해서 1천만 원 이상 출금했다. FIU가 자동 감시 국세청 통보 세무조사. 여러분이 나는 들키지 않겠지라고 생각해도 은행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육부 자녀도 문제입니다. 그럼 진짜로 몰래 넘겨줬다고 가정합시다. 국세청도 모르게 성공했다. 하지만 자녀가 골드바를 팔고 그 돈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다고 해봅시다. 아파트는 등기 시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갑니다. 1억 5천 어디서 났습니까? 부모님이 준 건데요. 그럼 증여네요. 신고하셨어요? 아니요. 증여세, 가산세, 추징금. 심하면 국세청은 그 자금 출처 전부를 증여로 간주해서 조사합니다. 이게 바로 후폭풍의 시작입니다. 7부 10년 지나면 괜찮다. 10년 지나면 다 괜찮다며? 국세청도 지나면 그냥 웃지 않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증여상속 누락 10년. 무신고거짓 신고 탈세의 최대 15년. 즉, 박 씨가 2025년에 금을 몰래 줬고 아들이 2038년에 아파트를 사면서 걸렸다. 과세 가능합니다. 증여세, 연체, 이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총 세율이 80%까지 갈 수도 있어요. 8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질문입니다. 그럼 금은 증여상속 수단으로 못 쓰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합법적 절세 방법 요약. 증여재산 신고 자녀에게 줄 때 사전 신고하고 세금 납부. 10년 주기로 쪼개기 증여 인당 5천만 원 비과세 한도 활용. 사전 컨설팅 세무사 상담 통해 금 매입 기록 이체 증빙 남기기. 법적 상속 분산 설계 유류 분세율 최적화 구조 설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숨기지 마세요. 세무조사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 싸움입니다.
9구 그럼 금을 어떻게 쓰면 괜찮은가? 우리는 지금까지 금으로 증여나 상속을 몰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상적으로 리스크 없이 금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세무신고를 정직하게 하라.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천만 원짜리 금을 줄 때 증여재산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끝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10년 기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면세입니다. 매 10년 주기로 쪼개서 금을 증여하면 세금 없이 부의 이전도 가능합니다. 둘째, 매입 및 양도 기록을 철저히 남겨라. 금은 현물이라고 해도 영수증, 거래증빙, 세금 계산서를 꼭 챙겨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거래하지 말고 계좌이체 인보이스까지 정리해두면 나중에 자녀가 팔더라도 불법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셋째, 세무사와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라. 예를 들어 5년간 1억 원어치의 금을 증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이럴 때 세무사는 세율 계산, 분할 전략, 리스크 평가까지 해줍니다. 금은 전략적으로 잘 쓰면 현금보다 분산이 쉽고 부동산보다 유동성이 뛰어나며 주식보다 등락폭이 적습니다. 문제는 숨기려는 순간부터 불법이 된다는 것이죠. 구부 국세청의 최신 감시 기술. 여러분, 국세청이 예전처럼 사람 손으로만 조사한다고 생각하신다면 2025년 지금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국세청은 AI 기반 빅데이터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시. 갑자기 특정 연령대에서 현금 출금이 잦아진다. 같은 지역 내금 매입이 집중된다. 상속 직전에 계좌 내역에 수상한 흐름이 있다. AI가 자동으로 이상 징후 점수를 매깁니다. 이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무조사 자동 추천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FIU 데이터 금융기관의 협조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까지 연결돼 있어 수상한 자금 흐름은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됩니다. 과거에는 운이 좋으면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시하는 시대입니다. 10부 의도하지 않아도 걸릴 수 있다. 이 마지막 파트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금 회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모르고 한 행동 때문에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금을 샀다. 부모가 증여한 걸로 간주됨. 부모가 본인 명의로 금을 샀지만 금고에 보관해둔 걸 자녀가 가져갔다. 자녀가 무신고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됨. 사망 전 2개월 동안 골드바를 3억 원어치 매입. 사망 후 자산 목록이 없으면 은닉 재산 의심. 이처럼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기록, 시기, 자금 흐름, 이 세 가지가 꼬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세무 리스크는 모르고도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거래할 땐 증빙을 남기고 증여나 상속은 미리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원래 증여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 지금 이 순간도 국세청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록은 남고 흔적은 쌓이고 세금은 따라옵니다. 당장의 절세보다 중요한 건 리스크 없는 부의 이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차명계좌 진짜 걸릴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